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놓고요. 여야 정치 공방이 오늘도 그칠 줄 모릅니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과 국정 발목 잡기다. 특검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로 되살아난 특검 정국에 대한 여야 입장 잠시 후에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도미치 전 일본 총리가 내일 공식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초미에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은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 하죠. AI 발생 지역에서 예방적인 살처분을 놓고 묻지마 살처분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AI 위험 지역에 대한 일괄적인 살처분에 대해서 일부 축산 농민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예방적인 살처분 옳습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AI 예방적인 살처분 옳습니까? 입니다. Yes인지 No인지 의견과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또 의견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 이름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라고 불리는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먼저 정치권으로 가보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자, 이야기 1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또 이 문제를 놓고 특검을 하자 말자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요. 야당은 특검을 재차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일축하면서 또다시 정면 충돌했습니다. 질문자로 나섰던 민주당 김성군 의원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한마디를 했죠. 새누리당이 자신이 있다면 왜 특검을 사생 결단으로 막았느냐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한 새누리당의 어떤 주장도 국민의 외면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야당 의원들 특검 주장을 하니까 지금 정부 여당 지금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요 오늘 답변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 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역시 대정부 질문에 나섰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김 전 청장을 기소했던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 모순이자 자가 당착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 문제와 직결된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직원 감금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도둑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 걸 감금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러면서 셀프 감금이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죠. 이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에요. 하루 시차를 두고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검찰의 소환 통보가 김 전 청장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검찰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검 도입 문제를 놓고 야권 연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요. 특정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새누리당은 상당히 신경질적인 분위기를 보여왔는데요. 야권 연대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야권이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정책 연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당 지도부들은 오늘 아침부터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측의 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쇄신과 새정치에 걸맞지 않는 야권 연대의 노림수라면서 민생경제의 보탬이 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은 바로 이런 특검 문제로서 다시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입장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 여야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문제 좀 들어보죠. 새누리당이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내부의 큰 혼란, 내용을 겪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친박, 친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흘러간 노래가 아닌 듯합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가장 먼저 손을 들었던 분이 계시죠. 이해운 최고위원에 이어서 최근에는 김황식 전 총리 그리고 정몽준 의원까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파간 대리전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홍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요. 당내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사인데요.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의원이 최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반면에 김황식 전 총리는 이명박 정권에서 총리직을 수행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친박 지원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파 간에 정말 진정한 대리전이 될지 아니면 흥행을 위한 당내 치밀한 전략일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개파 간의 대리전인지 아니면 흥행을 위한 당 내부의 치밀한 전략인지요. 네. 분석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방으로 가보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에 대한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김관진 장관은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으로부터 대남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선 거죠.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 장관은요. 정치 댓글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잘못된 보도라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인용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의 말과 완전히 전면 배치되는 주장인데요. 여전히 진실 게임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으로 가보죠. 조금 전에 속보를 보니까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한국 통일하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이죠. 이분이 북한은 평양을 방문했다. 이렇게 APTN이 보도했는데 이 남북관계에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지금 두 가지의 지금 북한의 입장이 지금 좀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방북했는데요. 민간기구 차원에서 방북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 지금 케네스 배 씨가 억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죠. 네. 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덕스러운 모습을 어저께 보였죠. 지금 북한이 두 번이나 북한의 인권특사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굉장히 좀 헷갈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시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킹 특사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가 2번씩이나 취소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케네스 배시 문제를 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또 네. 한편에서는 북한 내부의 강원파 이견이 빚은 갈지자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여전히 좀 알기는 어렵죠. 네. 좀 복잡하죠. 네. 예.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9분 53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월요일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퇴근길인데요.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리랑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아리랑 고개 사거리 쪽으로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시라는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창경국로가 원남동 사거리에서 성균관대 입구 쪽으로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이 부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나는 율곡로가 이화사거리에서 원남동 사거리 구간 양방 면시속 10km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지금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 때문에 신촌로가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까지 철거공사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7월까지 버스 전용차로 공사가 이어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통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가급적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촌로는 현재 웨딩타운에서 신촌 교차로까지 쭉 밀리고 있고 반대쪽 창천동 삼거리에서 신촌 교차로 구간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1995년 8월 15일이었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공식 인정하고 사죄한 이른바 무라야마 다마의 주인공인 무라야마 도미치 전 일본 총리가 내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합니다. 최근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라야마 전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질지 그 여부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면담이 불발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면담이 성사될 경우에는 외교적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면담이 불발됐는지 관련된 이야기 이번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준비해온 위원장인 정진우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수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방한 정의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이 성사됐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작년 2013년 9월에 일본 3인당 데루야 간토쿠 중의원 일행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께서 무라야마 전 총리 한국 초청을 공식으로 초청을 하셨고요. 네. 그 이후에 최근까지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좀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많은 접촉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작년 12월에 공식적인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방한하시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본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정말 속도도 빠르고 행보도 거침없고 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놈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 또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는데 또 일본 내에서도 논란도 많고요. 예. 자, 이번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 이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무라야마 다마 자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라야마 다마의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게 그런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지금 한일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면 한일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진
연륜 있는 노 정치가의 여정이 네. 사실상 한국, 한일, 양국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무라야마 전 총리가 뭔가 갖고 오는 것이 있는가 일본 측에 예. 어떻습니까? 글쎄요, 들어오시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평상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역사 네. 인식과 네. 당시에 제시했던 해결의 방안, 네. 가장 기본적인 거기에 근거리라고 보고요. 네. 그 외에는 당신의 노정치가로서의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예. 개선을 희망하는 내용들이 주로 여정 속에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만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제 가방을 갖고 오실 테니까 그 가방 안에 예.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뭔가의 독특한 예. 내용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겠죠? 예. 다만 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 현재 상태와 개선점을 바라보는 점에 약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직시하고자 했던 무라야마 총리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일본에서 염려되고 걱정되는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본 정부의 의견은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져 있고 관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그런 좀 입장이나 의견들을 조심스럽게라도 무라야마 전 총리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무라야마 전 총리가 만나느냐 아니냐 이것도 예. 관심을 가졌는데 면담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같이 상존을 하죠. 대통령께서 무라야마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이 사실상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시킬 수 있다.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또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염려와 기대가 이제 같이 얽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도했었지만은 네. 오늘 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일정상 어렵겠다는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어요. 네. 대신에 정홍원 총리와의 면담을 이렇게 제안을 했고, 예. 이 사실을 무라야마 전 총리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역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정홍원 총리와의 어떤 면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네. 내일 도착 후에 그분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 확정할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요. 현직 총리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전직 예. 총리인 무라야마 전 총리 두 분이 만나면은 예. 무엇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무라야마 총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홍원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기해오고 요구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무라야마 총리께서는 당신이 그 무라야마 담화에 근거해서 네.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나 관계를 개선을 희망하는 그런 정도의 희망사항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네. 그분의 만남이야 어떤 딱딱하거나 아주 이런 자리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만나시더라도 네. 그런 자연스러운 양측의 이야기들이 네. 좀 이야기로 좀 나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 강연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강연 내용, 예를 들면은 제2의 무라야마 담화성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강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의 이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바라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입장과 소신이 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2의 무라야마 다마로까지 비약시켜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네. 현지 총리가 아니시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비중을 두긴 좀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의 또 다른 일정도 궁금합니다. 이 도착하시는 날 이제 정의당 의원단과 이렇게 간담회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까 말씀하셨던 강연회 10시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한일 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로 네.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우리 당 연구소와 이 세계대학교 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동북아 평화 및 올바른 한일 관계 형성을 위한 자담회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동서가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예. 무라야마 전 총리께서는 앞부분 모두 발언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이 98년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이 공동선언에 대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동교동 이호 여사를 예방하는 일정까지를 지금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시는 건 없습니까? 예, 저도 그런 자리들이 자꾸만 일본 지도층 인사분들과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네. 그 할머니들의 요구나 정서들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었는데 네. 아직 안타깝게도 그런 일정은 공식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으면은 내일 또는 모레 비공식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들어오시면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처지와 내용들에 대해서 네. 는 간단하게라도 제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석부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방한준비위원장인 정진우 정의당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AI 조림플랜자죠. AI 예방적인 살처분 옳습니까? 인데요. 0074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yes. 확산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살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6741님은요. 무분별한 살처분은 옳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닭과 오리들도 예방 차원에서 대량으로 살처분된다고 하던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땡땡땡까지 덧붙여서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저희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두 번째 인터뷰 특검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듭 특검을 촉구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여전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와 대정부 질문에서도 바로 이 특검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됐는데요. 또 본회의장에서는 특검 논의를 하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 고송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연일 격화되는 분위기인 특검 논쟁, 여야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출입니다. 네, 1심 무죄 판결 나온 지 지난주였습니다만요.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서로가 한 목소리로 바로 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입장 전혀 바뀐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특검을 주장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논리 맞지가 않는 그런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제가 공식 논평에서도 밝혔지만은 네. 세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하던 검찰 수사를 지금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하자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재판은 민주당이 스스로 극찬하던 그런 첫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을 그대로 놓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부터 부실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애시당초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재판 판결 결과를 두고 정치 판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불신한다면은 특검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면은 특별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갑자기 특별 검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런 논리 모순이고 이율 배반적인 그런 주장에 이렇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 측도 동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오늘 특검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목소리는 혹시 없습니까? 다 한결같은 목소리입니까? 네, 그런 그 주장에 다른 목소리가 저희 당에서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군요. 특검 주장이 당초 그런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그 회의에서는 한명숙, 박지원, 김어준 이런 분들이 무죄 판결할 때는 최고다, 공정이다. 그러시더니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정치 판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법 정의는 과연 무엇이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또 법치라는 관점에서 비판한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혀 뭐 조금이라도 동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여지는 없나 보죠? 이 설득력이 없는 판결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재판에는 참고인이 17명 정도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CCTV 영상이 있고 디지털 분석 보고서 그리고 관련 서류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권한이 한 사람의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부가 누구 말을 믿는 것이 순리겠습니까? 당연히 다수의 말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16명이 그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허위 진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네. 어떤 세상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런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지난 12월에 사자회담 때 여야가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합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여당에서 바로 이 부분을 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법 절차상에서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네. 특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사법과 수사를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2월 합의 때나 지금이나 특검과 관련한 논의의 장은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심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야 특감을 하자 말자라는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법부 판단이 끝날 때까지 3심, 2심이든 3심이든 결론이 날 때까지는 물론 뭐 검찰의 항소를 전제로 한 결과이지만 그건 네. 지켜봐야 될 문제이겠죠. 네, 결론이 날 때까지는 현재의 입장이 바뀔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이번 특검 도입을 놓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면서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쪽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럼 민주당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특검 주장에 대해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나옵니다. 그 자체가 놓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그런 얼음장을 놓고 협박 정치를 하는 데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과 야권 연대라는 명목을 함께 하려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재판부가 권은희 과장 한 명의 진술보다 나머지 경찰관들의 진술을 더 믿었는지 이유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자라는 것이 이제 야권의 기본 입장이죠? 야권은 뭐 그럴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특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도 교수타체 연설해서 네. 민생을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특검의 문제로 정치 공세로 민생을 발목잡기 하다가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번 그 김한길 대표께서 그 민생을 살리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여야가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이런 특검 문제, 이런 공방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거의 올스톱된 것이 아니냐, 또 될 가능성도 많지 않은가 이런 것이 걱정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아직은 올스톱되지는 않고 있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국회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민주당에서도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네. 그 부분을 믿고 2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국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민생국회 주로 어떤 것을 특검과 관계없이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어르신들에게 지급해야 될 기초연금 문제만 해도 준비하는데 한 5개월이 걸린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오는 7월에 지급을 하려면은 최소한 실무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라도 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그 민생 현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1심 판결과 별도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검찰이 이제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한길 대표께서도 교수타체 연설에서 민주당의 혁신안이라고 하시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 의원 내부는 아직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특권 내려놓기와 이율 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 되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안철수 의원 쪽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법무장관 해임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른바 이 묻지마식 그런 해임 건의안을 이 민주당이
제출을 하고 또 안철수 의원이 그에 동전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네. 불만이 있다고 해서 네. 느닷없이 지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는 건 맞지 않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이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지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앞뒤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대변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대출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한정혜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네, 우선 앞서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나요? 다는 못 듣고 부분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일단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입장이 또 추가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국민께서 이 재판부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것도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55%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한 25, 6% 정도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국민의 상식적 판단으로 봤을 때 가만히 이제 지난 그 1년의 사건들을 지금 워낙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복기를 해보면 재판부도 물론 끝에 이제 아쉽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1년의 사건의 가장 먼저 시작에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있었고요. 네. 여기에서 그럼 김용판 전 청장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대선에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이후에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차지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께서 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 대선 기간 중에 12월 16일이죠. 토론회 직후에 밤 11시에 대선 개입 관련한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했었던 토론회 결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다음날 댓글 없다가 대서특필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께서는. 김용판의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 댓글은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있었던 것을 없었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있으신데 이게 무죄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께서는 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부가 바로 그 부분, 무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그렇습니다. 수사,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정권 차원의 어떻게 보면 검찰 흔들기가 성공했다. 저희는 정권 차원의 결국은 그 대선 관련한 수사로서 진행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성공한 것이 국정원 그 대선 개입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로 작년 8월인가요? 최동호 검찰총장이죠. 그 수뇌부가 결국은 그 옷을 벗었고 그 뒤에 10월 달에는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팀장이 징계를 당했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사팀 전체를 흔들어댔고 올 초에는 수사부팀장까지도 인사이동을 했고 수사팀 소속 평검사도 지난 29일자로 지방으로 몇 명이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단순하게 김용판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수사팀 자체를 사실은 와해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팀이 제대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저희가 의심을 좀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래서 작년 내내 저희가 정권은 검찰 흔들기를 중단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물이 사실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나와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검사,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신다. 그런데요.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는 지금까지 이 재판 이전에도 그랬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 자체가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반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또 민주당에서 설명이 가능한가요? 새누리당은 이제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이 검찰 지휘 라인 또는 수사팀에 대한 흔들기를 했었어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면 저희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게끔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제 조건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책 결단이.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계속 품고 있다라고 하면 정권 차원으로 봐서도 그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특검에게 맡기고 네. 오히려 우리는 민생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좀 찍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요 야권 내부에서 바로 이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다르거나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1심 판결이 나오고, 오히려 우리 야권,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검만이 결국은, 답일 수밖에 없다.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특검이 민심이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새누리당에서는 당연히 3심까지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받지 못하면 특검은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년 12월 4일 날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만 그렇죠. 정하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은 그냥 그때 넘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합의서로 나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라서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특검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심, 3심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면 검찰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해당 수사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다 지방 발령이 대전, 광주 이런 식으로 다 지방 발령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사 공판이 있을 때는 잠깐씩 올라와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네. 수사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2심, 3심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 더욱더 정권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는 2월 내에 범위와 시기를 2월 임시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합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특검 요구가 야권 연대를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의심일 뿐인가요? 네, 그건 그냥 의심이고요. 지금 저희가 또는 야권에서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물타기를 하고 논점을 좀 흐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시는 여론들이 있으신데요. 대한민국에 이게 정의가 있는 거냐. 네네. 이게 민주주의 근간이 이렇게 훼손되어서도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인데 그런
그런 것들을 다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국민적인 염원을 담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 연대를 하기 위한 절차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폄훼하시는 것은 좀 집권 여당의 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의원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한정혜 대변인이었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unti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는요. AI,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적인 살처분 옳습니까? 인데요. 몇 번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81님은요. yes, 살처분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확실한 예방 방법이라고 하던데 동물들이 마구잡이로 살처분되는 것은 슬프지만 불안한 상태로 지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9033님은요. no, 동물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살처분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살처분 말고 닭과 오리들에게 예방주사를 맞춰서 예방하는 방법도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예방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네요. 네, 이게 가능한가? 이건 전문가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저희 YTN 이름이죠. yes입니다.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